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숨쉬는 숫자들을 처음 봤습니다. 이건 그냥 보고서 한 장 쓰는 일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IMRN 내부 회의에서 처음 이 임무가 주어졌을 때 솔직히 저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IMRN 국제해양구호 네트워크, 분쟁 지역, 재난 지역, 혹은 전략적 요충지에서 항만, 정비, 에너지, 데이터 인프라 같은 해양 기반 구조물들의 공공 기여도를 분석하는 조직입니다. 저는 그 조직의 수석 분석관, 이름은 류소린입니다. 일이란 게 늘 그렇습니다. 현장엔 변수가 많고 보고서엔 숫자가 남습니다. 감정은 버리고 데이터를 남기는 게 제 직업이었죠. 그런 제가 정말로 말문이 막힌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올해 봄, 한국의 평남 자유항에서 긴급한 분석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주둔 기지의 정비 생태계와 인프라 기여도를 평가해달라. 제게는 다소 이상한 요청이었습니다. 동맹국의 기지를 평가한다는 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인데 이걸 왜 민간 네트워크가 맡는 걸까요? 하지만 사무국은 강조했습니다. 그곳에서 조만간 중요한 협상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가 남기는 숫자 하나하나가 향후 10년을 좌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즈음 한 뉴스가 전 세계 외신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미국 NSC 차장 케일러 모튼 현금 인상의 사령탑으로 불리는 인물. 그가 이번 회기에서 동맹국들의 기지 주둔 비용을 최대 2배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더구나 거기에 병력 감축 로드맵까지 붙어 있었다고 하죠. 우리는 더 이상 공짜로 당신들을 지켜주지 않는다. 그 말이 던지는 파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외교적 충격파를 넘어 시스템적 위기가 닥친 거였어요. 특히 그 대상 중 하나로 지목된 곳 바로 한국의 평남 자유항이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인프라를 숫자로 평가하는 게 어떤 정치적 힘이 될 수 있을까? 기지란 건 원래 군사적 전략적 가치로 평가되던 것이었는데 이제 그걸 요금을 매긴다는 개념으로 바꾼다고. 낯설었지만 한편으론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평남 자유항. 그 첫 인상은 군항이라기보단 거대한 공장 도시에 가까웠습니다. 도크라인마다 100M급 함정들이 정비 중이었고 대형 드론이 하늘에서 궤적을 그리며 정찰을 하고 있었죠. 그곳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박나연 부시장, 동시에 항만군수 TF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검은 재킷에 붙은 작은 배지, 정제된 말투, 그리고 뚜렷한 눈빛. 그녀는 악수를 청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린 분석관님, 여긴 숫자가 숨 쉬는 곳입니다. 보고서 쓰러 오셨다고요? 그럼 이걸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녀가 제게 건넨 것은 A사 문서 한 뭉치였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기지 사용 정산서 초안. 서브타이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70년간의 무형 제공 내역을 수치로 정리함. 처음엔 그냥 숫자 나열이었습니다. 무상 제공된 항만 부지 1.22. 연간 전력 공급량 170GWh. 누적도로 유지보수 23억 원. 상하수도 폐수 정화 연 5.6톤 기준. 환경정화 및 생태계 복구 비용 연 32억 원. 전용 데이터 백본 사용량 연간 평균 190TB.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다 무상이었다고요? 이 모든 게 70년간 아무도 청구하지 않았던 비용이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용 문서가 아닙니다. 이건 존재를 증명하는 영수증입니다. 저는 무심코 묻고 말았습니다. 이걸 왜 지금에서야 꺼내신 거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동맹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젠 우리가 하청인지 파트너인지 물어야 할 때입니다. 그날 밤 저는 본부로 첫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제목 비용이 아닌 시스템 평남 자유항의 전략적 정산 프레임. 본문은 단 한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기지는 공간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멈추면 동맹도 멈춘다. 그리고 마침내 본부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케일런 모튼이 내일 서울로 향합니다. 협상 테이블이 열릴 겁니다. 너는 증인이 되어야 해. 그렇게 저는 72시간의 카운트다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력, 물류, 데이터, 거리, 정비. 모든 시스템이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영수증은 새로운 관계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저는 그 답을 찾아 가장 깊은 도크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증명하기 시작했다. 이곳이 단순한 기지가 아니라 동맹의 숨통이라는 사실을. 사연을 전하려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이곳에서 본 것들은 숫자만이 아니라 신념의 증거였다는 겁니다. 기지 무상 제공이라는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지니는지 저는 그걸 두 눈으로 확인해 버렸습니다. 도크라인, 불꽃과 강철의 교향곡. 아침이 밝자마자 박나연 부시장은 저를 데리고 항만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지나며 도크 전체가 제 발걸음에 응답하듯 웅장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소린 분석관님, 이쪽입니다. 그녀가 이끄는 곳에는 오현철 도크 총반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내 무심한 표정인 그였지만 눈빛만큼은 유달리 흔들림이 없었어요. 환영합니다, 분석관님. 오늘부터 여기선 숫자가 말합니다. 그가 짧게 인사하곤 도크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정비구역. 파손된 함정의 외판이 특수 용접 로봇 팔대로 동시에 작업되고 있었습니다. 로봇 팔들이 불꽃을 내뿜고 금속이 녹아붙고 다시 단단해지는 과정은 마치 교향악단이 악기를 조율하듯 위대한 리듬을 만들고 있었어요. 오현철은 설명했습니다. 이 로봇들은 1초 단위로 전류와 온도를 조정하며 함체 합선을 막고 미세 균열을 보강합니다. 그 말대로 센서들은 미세한 진동까지 감지하고 실시간 보정을 해내고 있었죠. 저는 그 현장을 보며 기록했습니다. 작업 속도 구역당 평균 30시간 소요 18시간대로 단축. 회생률 75%, 92%. 부품 낭비율 기존 4%, 1.2%. 정비 비용 톤당 1,200만 원, 850만 원 수준. 이 수치들이 단순히 효율이라는 말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경쟁력이었습니다. 오현철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전쟁은 도크에서 이깁니다. 적은 함정을 잃고 우리는 함정을 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정비 없는 작전은 공허한 포장지일 뿐이죠. 그 말이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도크가 그저 뒤에서 지원하는 장소였다면 여기선 도크 자체가 작전의 일부였습니다. 드론 관제실, 거리를 꿰뚫는 눈. 도크 투어가 끝날 즈음 박나연이 제 손목을 살짝 잡더니 말했습니다. 다음은 관제실로 가죠. 보시면 마음이 정해질 거예요. 관제실 문을 열자 거대한 스크린이 제 앞에 펼쳐졌고 수십 대 드론의 실시간 영상이 실시간 맵과 겹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당장 눈앞엔 정찰 회랑의 실체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드론이 바다를 가로질러 떠올랐고 스크린 한켠엔 상대국 수도권 건물들이 작은 점으로 맺혔습니다. 스위스팟. 이 기지에서 발진하면 적 수도권 깊숙이까지 촘촘히 정찰 가능한 거리. 그것이 바로 이 항로의 전략적 핵심이었습니다. 박나연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매일 20회 이상 순환 정찰을 합니다. 이 드론들은 1000km 이상 순환 가능하며 데이터 회선은 이 기지의 전용 백본과 직결돼 있죠. 제가 기록한 수치는 이렇습니다. 정찰 횟수 연 7300회. 탐지거리 평균 반경 1100km. 데이터 전송량 1일 4TB 이상. 실시간 영상 지연 시간 200미즈 이하. 스크린 위 지도에 점이 움직일 때마다 그 거리와 이미지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건물이 우리 기지에서 보인다는 것, 이 작은 점 하나하나가 거리의 우위라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내부 보고 외부 반론. 그러나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관제실을 나서며 타카시마 아오이 의원의 자료가 제 백팩에 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녀가 보내온 문서는 현금 선지급의 부작용에 대한 내부 폭로 보고서였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접 동맹국의 통화 가치 폭락, 물가 상승, 민간 마이너스군 간 부채 구조, 국가 신뢰성 하락. 그 문서를 열면 수치들이 저를 위협했습니다. 이 현금 인상은 장기적으로 불안을 만든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돈으로 산 동맹은 오래가지 않는다. 저는 그 반론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문서는 동맹의 강도가 아니라 동맹의 취약성을 꺼내 보였던 거니까요. 분석 보고 중압감. 그날 늦은 밤,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는 진동하고 화면엔 도크 수치와 드론 데이터, 아오이 의원 문서가 빼곡했습니다. 문단 하나를 쓰는데도 고민이 깊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동맹국 협상 테이블로 옮겨갈 것인가? 제가 쓰기 시작한 보고서 헤드라인은 다음 같았습니다. 거리의 우위, 정비 우위, 데이터 우위 이것이 기항지의 새로운 화폐다. 이어 본문엔 이렇게 썼습니다. 정비 속도와 회생률을 통해 우리는 실질 작전 지속력을 증명했다. 드론 정찰이 보여준 거리 우위는 지역 통제력과 정보 우위의 상징이다. 물리적 보호가 아니라 기능적 보호가 동맹의 새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 문장을 치는 순간 마음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건 전환의 선언일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사연을 여기까지 전해드리며 저는 묻고 싶습니다. 현금을 걷는 방식이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증명을 동맹의 중심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을까요? 카운트다운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엔 협상실, 백색 보드, 그리고 정산서 대치의 장이 열릴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우리는 멈추기 시작했다. 전력부터, 물부터, 도로부터. 그리고 테이블 위에 하나씩 올려놓았다. 모든 숫자가 증명되었을 때 이제 그 숫자를 정치적 문장으로 번역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보고서가 아니라 테이블 위 심리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테이블 옆에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협상 개시, 정산서 제출. 정산서를 정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날 평남 자유항 TF는 외교부와 국방부를 경유해 공식 문서를 송부했습니다. 케일런 모튼, 미국 NSC 차장 앞으로 전해진 문서.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연합군 기지 인프라 사용 정산서 및 단계별 조정 안내문. 첨부 파일에는 정확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전력 공급 중단 예정 시각 72시간. 상수도 공급 조정 시각 96시간. 전용도로 폐쇄 예고 120시간. 데이터 백본 훼손 축소 시점 144시간. 정산서를 통해 가치를 증명하고 차단을 통해 존재를 각인시키는 전략. 그 순간 한국 정부는 말로 협상하는 대신 시스템을 스스로 멈춰 보이는 방식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케일런 모튼의 입장. 그 다음 날 케일런 모튼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평남에 내려오지 않았고 인근의 연합기지 작전실에서 상황을 정리하며 한국 측에 단일 통보를 보냈습니다. 이런 방식은 동맹 정신에 어긋난다. 우리 군은 해당 기지의 전략적 대체지를 검토 중이다. 협상이 아닌 일방적 압박은 감축의 속도를 앞당길 뿐이다. 그는 이 정산서를 협박으로 규정했고 지상파 언론에선 기지 파산 위기, 한미 동맹 균열 같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박나연 부시장은 담담했습니다. 우린 단 한 줄의 문장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청구가 아니라 보고입니다. 우리 존재의 가격을요. 연합해군 내부 보고서 유출. 그 즈음 내부 문서 하나가 제게 도착했습니다. 연합해군의 미겔 토레스 대령이 작성한 비공식 검토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었죠. 정비 중단 시 작전 공백 분석 연간 100척의 병목 시나리오.
그 문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체 기지 확보에 필요한 시간 10년 이상. 항로 이탈 시 정찰 공백 예상 거리 680km. 병력 철수 시 연합작전 커버리지 감소율 34%. 철수 총비용 예상치 43억 달러. 토레스 대령은 숫자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이다. 그는 케일럽의 명령에 정면으로 이견을 제기했고 결국 백색 회의실, 이른바 협상용 전용 분석실에 두 인물이 마주 앉게 됩니다. 화이트보드 대치. 그 장면은 마치 양쪽 두 국가의 뇌가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쪽엔 케일럽 예산과 절감의 전략가, 다른 한쪽엔 토레스 현실적 작전의 실무자. 케일럽은 먼저 말했다. 기지 철수는 오래 걸리지만 불가능하진 않다. 우린 글로벌 대안망을 갖고 있다. 그러자 토레스가 화이트보드에 글을 적었습니다. 연합기지 철수 비용 43억. 대체 기지 완성 예상 시간 9.7년. 전력 공백 구간 1120km. MRO 지연율 상승 38%.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걷어갈 수 있는 건 병력일 뿐입니다. 이 시스템은 당신이 구축한 게 아닙니다. 이 시스템이 멈추면 연합작전도 숨을 멈춥니다. 협상실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 공기조차 데이터였고 문서였고 증거였습니다. 중립보고서 작성.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중립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IMRN 분석관으로서 그리고 이 증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요. 제 보고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지는 현물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멈춤은 전장을 바꾼다. 정비, 정찰, 거리, 데이터. 이 네 가지 요소는 현대 동맹의 숨통이며 비용으로 대체할 수 없다. 저는 보고서를 전송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 한 문장이 한 동맹의 관계를 바꾸게 될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72시간. 마지막 계기판이 깜빡입니다. 전력 차단까지 6시간 남았고 수도 공급은 오전 6시 정각부터 줄어듭니다. 도로 폐쇄는 내일 아침, 데이터 회선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기지 시스템의 꺼짐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통해 그 존재의 강도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게 협박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단지 우리가 가진 마지막 수단, 존재를 입증하는 영수증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증명했고 그들은 받아들였다. 이제 이 항로는 서로의 심장이다. 정전 리허설은 새벽 2시에 시작됐습니다. 기지 전력 제어실, 방음된 유리문 안에서 모두가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어 반장은 손을 들어 셧다운 10초 전을 알렸고 모든 장비가 대기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10, 9, 8. 그 순간이었습니다. 케일럽 모튼이 탄 차량이 기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직접 여기까지 왔다는 건 무언의 항복 혹은 마지막 승부수였죠. 셧다운 카운트는 중지됐고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올려질 시간이었습니다. 비공식 접촉 박나연과 케일럽의 대화. 작전 통제실 회의실. 양측 실무자 없이 단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박나연, 한국 측 실무 최고 책임자. 케일럽 모튼, 초강대국의 동맹 전략가. 저는 외부 스크린을 통해 회의 내용을 지켜봤습니다. 마이크는 꺼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박나연이 테이블에 무언가를 꺼내 올렸습니다. 그건 MRO 정비 부품 호환도 표였습니다. 그 옆엔 연합 도크 표준 제안서가 놓였습니다. 각국 부품 규격 통합, 장기 정비 계약 체결, 공동 데이터 플랫폼 개발. 그 순간 케일럽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건 분명 숫자가 아닌 시스템을 받아들인 표정이었습니다. 최종 합의. 몇 시간 뒤 양국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발표된 최종 합의안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기지 인프라 사용료
상징적 수준에서 공식 인정. 주둔비 인상한 철회. 병력 감축안 보류. 연합 도크 표준 도입 정비 데이터 통합. 부품 규격 일원화. 장기 MRO 계약 체결. 정찰 회랑 공동운용 협정거리의 우위를 공동자산으로 정의. 에너지 환경 공동펀드 설립 인프라 유지와 재생에 양국이 공동기여. 연례 협상 트랙 신설 모든 인프라 기여 내역을 투명하게 보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협상은 동맹의 약화인가요? 강화인가요? 박나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비용 관계를 끝냈고 파트너십의 회계를 시작했으니까요. 마지막 장면 항로의 증명. 그날 밤 저는 다시 도크를 찾았습니다. 12대의 용접 로봇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었고 함체의 마지막 틈이 닫히는 순간 금속의 선이 불꽃을 따라 빛의 지퍼처럼 봉합됐습니다. 그건 누군가가 싸우는 전장의 끝이 아니라 함정 하나가 살아남아 돌아갈 집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현철 반장이 제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이 함선은요, 단순한 철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함선 하나하나에 새긴 정비는 동맹이 서로를 어떻게 지탱하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이에요. 이제 저는 제 사연을 여기까지 전합니다. 그 72시간 동안 저는 깨달았습니다. 존중은 통보가 아니라 정산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 우리가 증명한 건 돈 내라가 아니라 당신이 모르는 걸 우리가 얼마나 오래 지탱해왔는지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케일럿 모트는 떠나기 전 저를 잠깐 불렀습니다. 보고서 잘 읽었어요. 다음번 협상에서도 당신 같은 분석관이 있었으면 좋겠군요. 우리 둘 다 숫자보다 더 단단한 걸 봤으니까. 평남 자유항, 이제는 단순한 기지가 아니라 항로입니다. 정보와 사람과 시스템이 살아 숨쉬는 동맹의 심장입니다. 그 심장을 멈추지 않기 위해 누군가는 끝까지 영수증을 꺼내들 용기를 가져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용기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처럼 숫자와 시스템으로 존중을 증명하려는 노력, 그리고 우리가 지켜온 인프라의 가치를 당신은 동맹의 새로운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는 또 다른 이야기에서 또 다른 증거들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이 항로를 함께 밝혀주세요. 대한민국의 이야기, 우리가 증명해 나갈 진짜 가치들. 더 많은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